오늘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해서인지 화장실에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7월 23일 부산에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졌고 우주로 생각해야 되는 진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례 인사니까 예. 계속 왜 이렇게 데뷔를 할 수가 없나.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취재장군 김현정 기자와 또 인터뷰 달인 차순영 기자, 부산 탈곡기 안일규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아니 드네요. 오늘 되게 유달리 뭔가 마이크 목소리 성대 네. 마이크 꽂은 것처럼 우렁차게 아, 그래요? 소개를 하시는 힘 빡. 네. 마이크를 목에다 좀 집어넣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힘찬 이유가 있는데 뭔가 좀 문제점들을 짚어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고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아이템 소개는 차순영 기자한테부터 듣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해서인지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아, 물과 연관이 돼 있네. 네, 이 수도꼭지를 누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고 틀었다가 물폭탄. 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어땠냐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주제에 나오는 이 시민들이 좀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 7월 23일 네. 그때 부산에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졌고 맞아요.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네. 실제로 인명피해도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의 물폭탄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재난 대비 방제 시스템이 얼마나 좀 잘 갖춰져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철도 부산역 인근 흙탕물이 출렁이고 도로가 강으로 변했습니다. 역사 안까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전동차가 역사에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도로 위에선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도로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스팔트가 들리면서 도로가 훤히 드러났는데 그 아래로 물이 철철 흐릅니다.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해운대 청사포 지역의 모습입니다. 있는 또 길들이 있지. 그것들도 왜 무너지는가 모르겠네. 푹 들어와가지고 어제는 막 물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그때 부산 전역에 강수량만 해도 한 200mm가 넘는 지역이 있었고요. 네. 아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때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참 많이 맞습니다.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특보를 몇 년간 해보면서 가장 무섭다고 느낀 게 만조랑 가장 많은 비가 올 때, 그렇죠. 만조랑 겹칠 때. 태풍이 상륙할 때 겹쳤을 때는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때 당시 23일 밤이었죠. 7월 23일 밤에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그 딱 시점이 만조시기와 이제 겹치면서 10시에. 네, 맞아요. 네, 물폭탄이 터진 건데 사실 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지면 문제가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명 그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항상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맞습니다. 비가 내리면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비하인드 썰을 풀어보기 전에 먼저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3시간여 만에 물바다된 부산, 인명피해 등 역대급 비 피해, 물폭탄 맞은 부산 아수라장, 지하차도서 3명 숨져, 폭우의 상습 침수구역 통제 안 한 부산시 또 인재.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그 헤드라인 내용들인데 뭐 한 3건을 봤습니다만은 나올 때마다 이런 비 피해는 인재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하차도에서 이런 물폭탄으로 인명 피해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게 처음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처음이 아니니까요. 저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진행하게 된 계기이자 안타까운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던 7월 23일 폭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일 밤이었죠. 부산 전역에 이제 3시간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 겪어본 일이었는데 재난 문자가 계속 왔잖아요. 근데 재난 문자에 기억이 나는 게
부산의 대부분 도로가 침수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 이런 문자도 문자가 정말 온 처음이었어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도로가 침수가 됐다. 어마어마한 이 비가 퍼부었다는 건데 특히 부산 역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 들어와서 출렁출렁 강을 이루고 이곳이 진짜 부산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도 벌어졌고요. 초량동 그 지하차도에서는 3명의 목숨을 좀 앗아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트를 탄 119 구조대원들이 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잠수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들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3일 밤 10시 20분쯤 부산역 인근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9명이 고립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24일에 6시 반, 오전 6시 반 기준으로 부산시가 집계한 자료들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 212.5mm, 기장군 205mm, 동래구 192mm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번에 좀 청사포 피해 현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50년 동안 청사포에 살아오셨던 분이고요. 50년 만에 집에 처음 물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도 이제 폭우 피해를 비가 온 뒤에 이제 취재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진짜 이곳에서 한 5, 60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런 네.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번에 좀 드러났던 이슈가 됐던 것들이 동천 범람.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도 맞아요. 같이 얘기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앞서서 7월 10일에 집중호우 왔을 때 한번 범람해서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한 폭우에 23일에 또 한 번 범람했던 그래서 이재민들이 2번이나 고통을 겪었어요. 망연자실이었죠. 예.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그게 도루묵이 돼버렸으니까. 네. 하천에서 물이 조금씩 도로로 흘러나옵니다. 잠시 뒤 하천 주변은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놀란 주민들이 차량을 빼고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도심 하천인 동천이 10일 오전 집중호우로 범람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동천이 또 범람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2번째입니다. 비 예보에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는 등 대비를 했지만 한꺼번에 범람한 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번에 난리지가 이때까지 국물 했는데 또 시작이 못 찾는 거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못 살아내나 막. 지하실에 이거에서 먼저도 이래 들었거든. 먼저보다 더 많이 들었어. 이 식당에 뭐라 방에 가서 다 들어갔어. 뭐. 저짜 다 들어가 저 집에도. 이못 살겠다 못 살겠어. 이번에는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센텀시티 쪽에는 비가 훨씬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동구 쪽은 탑3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강수량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배수가 안 돼서 이제 사망자나 뭐 또 침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 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또 동서격차냐. 일단 그 원도심 삼복도로 중심으로는 피해가 확실하게 그렇죠. 좀, 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그 모래포대, 모래주머니 쌓아서 막아놓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연례 행사니까 예. 계속 왜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없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뭐 말씀하셨지만 삼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열악한 구조의 그런 주택이라든지 뭐 침수가 됐으면 피해를 좀 키울 만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3일에도 좀 넘는 비가 와서 이 삼복도로 인근의 원도심 주변으로 주택 붕괴가 이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주택 붕괴도 비가 왔다 하면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특히나 원도심의 주택들이 다 이제 오래돼 있는 건물이고 네. 또 빈집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후 주택들의 붕괴는 내 집 바로 옆에 빈집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이 있으면은 뭐 당장이라도 불안하죠. 제가 직접 이제 취재를 산사태 현장에 이번 이제 폭우 때 취재를 쭉 했었는데 수영구 광안동 같은 경우는 바로 산 밑에 집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축대가 한 2m 축대가
무너지면서 담장을 이제 덮은 거예요. 제가 현장에 이제 취재를 간 김에 이제 경로당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어르신께 뭐 어땠냐, 그날 밤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되게 악몽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탈출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좀 처음에는 흙이 좀 내려오고 축대가 좀 흔들흔들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게 덮친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옥상에서 계속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빨리 내려오라고 흙 곧 이제 덮쳐 오니까. 근데 내려오시다가 또 다리를 다치시고 막 이렇게 진짜 아수라장이 전쟁터나 다름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탈출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산사태 난 집에 취재를 갔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벼락이 치는 줄 알았대요. 꽝! 이런 소리가 나서 벼락이 쳤나 했더니 그게 담장이 무너진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산사태 관련해서 실험도 하고 해서 우리가 취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제 산사태 그런 징후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지자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뭐 조그만 그런 모형 같은 거 이렇게 흙 쌓아놓고 뭐 물 조금 붓고 이렇게 하는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진짜 산사태가 나는 그런 현장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급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자, 몇 가지 얘기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 차순영 기자도 그 재난 문제 얘기하면서 도심의 거의 모든 도로가 침수됐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침수, 배수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이건 좀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산시가 2,107억 7천만 원 투입해서 부산시 11개 지구에 15개의 빗물 저류 시설을 지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역대급 물난리 앞에서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저지대 하류가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시설이었는데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죠.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배수 펌프 또한 뭐 다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까 작동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용량만 크게 만들면은 커버가 가능할까요?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지침에 있는데 5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호우 최대치 기준 3시간에 180mm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3시간에 200mm 폭우 역대치로 왔다는 부분에서도 행안부가 앞으로 좀 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뭐 행정당국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역대급 최대치로 해서 했는데 그걸 갑자기 뛰어넘어서 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행안부가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최대한 용량 크게 해놓으면 안 되나? 결국에는 돈 문제다 보니까. 금기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크게 한 건데 그렇죠.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지구를 지켜야겠네요. 지금 너무 기상 대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상치 못하게 근본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상과 우주를 생각해야 되는 진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해놓은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라도 잘 지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기상 이변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터진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뉴얼을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침수 지도라든지 침수가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영구, 광안, 밀락, 망미, 수영, 남천 같은 경우는 2009년, 14, 16, 17년도에 수차례 물난리 겪었고 이미 해운대, 수영, 서구 이런의 바닷가는 시간당 30mm만 비가 와도 침수 피해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나타나 있죠. 실제로 보면 뭐 이제 북구 쪽에도 보면 콩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았고 용원이나 뭐 이제 가덕 쪽에도 피해가 있었고 사하 쪽에도 뭐 피해 있고 이번에 생각보다는 피해를 안 입었던 동네들도 사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한 번 네. 피해 입은 동네는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네. 이것들이 다 나와. 반복적인. 그러면 침수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들이 과거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면은 그만큼 예측해서 이번에 뭐 시간당 60mm 이상, 7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을 때 우리 이 배수 시스템이 이거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번 예측 가능하니까 이 예측 가능한 걸 가지고 배수 구조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고 그걸로도 안 되면 배수 펌프라든가 이런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네. 지금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볼 것인지부터 논해야 된다. 이번에 주민들이 또 정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코로나 관련해서 손 씻으세요 문자는 정말 수도 없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해운대 지역 지금 송정 다 침수됐어요. 그런데 문자 안내 방송 하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좀 지자체에서도 이런 특정한 상황 정말 지금까지 200mm가 왔다면 300mm가 오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뭐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좀 매뉴얼을 가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촘촘하게.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호우경보가 8시 20시에 떨어졌는데 네. 그와 관련된 문자가 받아보셨어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호우경보가 왔다. 근데 도로가 침수됐다는 문자도 한 9시 넘어서 왔어요. 맞아요. 도로가 침수됐다는 그때 문자가 와봐야 뭐합니까? 이미 차를 다 끌고 왔는데 그러면 차를 버리고 가라는 건지였잖아요. 네. 시민들은 이제 피해가 시작이 되면 그때서야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늦게. 이게 뭐 사전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해서 사전에 뭐 실험 같은 것도 모의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훈련도 많이 하고. 근데 왜 매번 비는 계속 올 텐데 그렇죠. 매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인가?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외양간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네요. 네. 자, 7월에 세 차례 집중호우에 부산 곳곳이 물바다가 됐고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선이 분명히 되긴 되겠지만은 시민들의 관심 못지않게 행정에 좀 발빠른 대처들 그리고 사후 대책이 확실히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기자회견에서 요 건으로 좀 짚어봤는데 부산의 폭우 피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 말말말로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을 가지고 온 차순영 기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저는 식상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들어도 뭐가 나올지 이해는 됩니다. 네, 해마다 반복되는 부산 폭우 피해는 인재다. 네, 제발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네요. 네. 인재 더 이상 그 타이틀로 메인 타이틀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바람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알기 끊는 건 네. 해마다 반복되는 부산 폭우 피해는 3등급이다. 3등급이다. 네, 3등급. 부산시가 이제 행안부로부터 이제 3등급 통보를 초량 제1지하차도에 대해서 3등급 통보를 받았다. 근데 그 3등급 통보를 동구에 통보를 안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의 안전에 대한 실태가 이런 상황이다. 3등급에 따라서 차단을 하고 통행을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고 그 결과 결국 3명의 부산 시민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자, 해마다 반복되는 부산 폭우 피해는 시스템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기준이 마련돼 있고 이런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네.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기준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제가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산 폭우 피해는 외양간이다. 우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을 정말 귀에 딱지 앉을 만큼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외양간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외양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그 소도 그만 잃어야 됩니다. 외양간 제대로 고쳐서 더 이상의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또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안전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부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또 이런 자연재난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